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일 겁니다. 물론 입맛이 없고 몸이 힘들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런히 먹고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식사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암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동화 저항성 상태, 즉 근육을 잘 만들지 못하는 상태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단백질을 100만큼 먹으면 근육으로 50이 갔다면 지금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몸이 그 영양소를 얼마나 잘 쓰게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암 환자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근육이 빠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신 염증 때문입니다. 암세포와 이를 막으려는 면역세포는 종양계사인자 알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은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에 도달해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는 약해지고 근육을 분해하라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근육 단백질이 빠르게 분해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암 환자의 몸에 증가한 염증이 근육 분해를 가속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근육 분해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의 핵심 경로인 IGF-1, AKT-mTOR 경로를 직접적으로 억제시킵니다. 특히 TNF-알파는 인슐린 수용체 기질의 세린 인산화를 유도해 인슐린이나 아미노산이 들어와도 근육 합성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암 환자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암 환자들은 에너지 생성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근육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과다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근육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게 됩니다. 단백질이 근육 형성으로 가는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단순히 단백질량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빗장을 풀고 기름칠을 하고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조력자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이 재료를 쓰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류신과 HMB입니다. 류신은 우리 몸 근육 합성을 담당하는 신호체계인 mTOR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이 신호체계가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식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훨씬 높은 농도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HMB입니다. HMB는 류신이 대사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류신보다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섭취된 류신의 약 5% 정도만 체내에서 HMB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용량의 류신을 먹기가 부담스럽다면 HMB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하루 3g 정도의 HMB 섭취가 암 환자의 근육 감소와 근력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근육을 직접 만드는 재료는 아니지만 근육 공장이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세포가 성장하고 힘을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근육 조직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활성형 비타민 D가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근육줄기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마이오스타틴의 발현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야외 활동을 거의 못하고 식사량도 부족한 암 환자의 대다수는 비타민 D 결핍 상태인데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과 HMB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비타민 D와 HMB는 단짝으로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 보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혈액 검사 후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면 적극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항암제, 특히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과 같은 백금계 항암제는 소변으로 마그네슘을 배출시켜 마그네슘 부족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나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떨리고 아프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러면 근육 손실은 더 가속화되죠. 혹시 내가 쓰는 항암제가 마그네슘 부족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주치의와 상의하고 필요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과 철분. 비타민 B군은 근육 자체를 생성하기보다는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주고 특히 항암제로 인한 신경병증이나 감각 이상을 완화해 운동 능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철분이 부족하기보다는 염증에 의해 철분 대사에 문제가 있는 기능적 철분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간에서 헵시딘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헵시딘은 장에서 철분 흡수를 차단하고 저장된 철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저장된 철 수치는 정상이거나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근육과 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철분은 부족하게 되죠.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핵심 조력자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력 저하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검사상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철분 보충이 근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암 환자의 근감소증 관리에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성분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앞서 암 환자의 근육 감소의 중요한 원인은 염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는 암세포가 뿜어내는 염증 물질을 차단하여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유럽 임상영양대사학회 등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암 환자의 체중 감소를 막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주로 운동선수들이 섭취하는 성분이지만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시 근육 내에서 에너지인 ATP를 빠르게 생산하게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에 의한 근육 성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러나 환자가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크레아틴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동 없이 단독으로 크레아틴 복용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L카르니틴. 카르니틴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직접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에너지 생성을 높여 피로를 줄여주는데 간접적으로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려 근육 손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플라틴과 같은 항암제 투여 시 결핍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연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암으로 인한 근육 감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용량의 아연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에는 금속이온 수송체인 칩14가 분포하는데 정상적인 근육에서는 칩14의 발현이 매우 낮지만 암 환자에서는 근육 내 칩14 발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칩14는 아연을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발현된 칩14를 통해 근육세포 내로 아연이 평소보다 많이 유입되고 이는 근섬유 단백질 분해를 유도하고 근육줄기세포의 분할을 억제해 근손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암 환자에게 무분별한 고용량 아연 보충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금기는 아닙니다. 항암 치료로 미각을 잃었거나 혈액검사에서 명백한 아연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만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고용량 보충제를 장기간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체중 감소와 근육 감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무작정 단백질을 섭취하고 유행하는 영양제를 복용하기보다는 정확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받는 치료제에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잘 되는지 확인하여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지만 체력과 컨디션이 허락하는 한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야 섭취한 영양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